그 오늘 제목이 인디펜던트 이벤트인데요. 이게 책에 보니까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더라고. 책에서 보니까 베이지언 티어리가 먼저 나오고 이게 나온 것 같은데 비디오는 보니까 인디펜던트 이벤트 이게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이벤트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이게 이게 핵심이죠. 이 인디펜던트 이벤트 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 공식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빨리 이걸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펜던트 이벤트란 개념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그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이제 그거였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양변의 probability of B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없어져서 이 교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거하고 이게 이제 같은 건데, 그죠? 교집합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건 뭐냐면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 그 다음에 그 A가 일어났을 때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음, A분의 2를 양변에 곱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건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거고. 그다음에 이거 뭐 다 같은 겁니다. 이것도 뭐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두 개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그걸 이렇게 쓴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변에 B의 여집합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거 곱하기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반대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을 그 교집합과 A와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교집합, 그거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 이건 거죠. A, B. 그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이란 것은 여기고 A와 B의 여집합이 교집합이라는 것은 A에서 B를 뺀 거니까 이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교집합은 빵집합이고 그거의 합집합은 A 전체, 디스조인트 유니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는 그거.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probability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probability A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disjoint union이었죠. 교집합이 없이 더해놓은 거였죠. 그러니까 그건 A로 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A와 B의 교집합 플러스 A와 B의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 이걸 더하면 그게 이제 A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건 알죠. 그러니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 플러스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곱하기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식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다. 다 더했는데 교집합이 없다. 이제 그 뜻인 거죠,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공식의 특징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조인트 유니온이에요. 그래서 디스조인트 유니온이 이렇게 이제 되면 사실은 이 에어리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더 그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B와 B가 아닌 것, 그걸 갖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B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B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자고 여자인 경우,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니까 이쪽은 이제 남자인 경우겠죠. 근데 뭐 암에 걸릴 확률과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 여자인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과 걸리지 않을 확률. 그게 이제 A. 그러면 남자가 한 명을 랜덤으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의 암에 걸릴 확률은 뭐냐? 그러면 이면적만 그냥 곱하고 이면적 구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디조인트 유니온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 오히려 그 사각형으로 이걸로 그 면적으로 나타내면 어
계산이 좀 쉽고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오창인 선생님이 푼 문제를 갖다가 문제로 원래는 이렇게 푸는데 이걸 면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자가 7%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남자, 여기가 여자 그거예요. 아, 남자가 7%가 아니라 남자가 51%, 뭐냐,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49%는 남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남자. 그죠? 그러니까 이 박스 전체가 이게 남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1%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의 컴플리먼트, 다시 말해서 여자인 거죠. 그 여기서 여기까지 51%두 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한 개, 남자 인구 중에서 7%가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7%가 남자 인구, 여기가 7%가 생명이고, 그럼 나머지 93%는 생명이 아닌 거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0.4%는 가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여긴 거죠. 여자 중에서 0.4%. 그러면 생명이 아닌 사람 99.6%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임의로 한 명을 갖다가 뽑았을 때 뭐 여자가 뽑힐 수도 있고 남자가 뽑힐 수도 있겠죠. 했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일 확률은 뭐냐? 그러면 7% 곱하기 49% 이건 남자의 확률이고 그죠? 플러스 51% 곱하기 0.4%.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생명의 구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일 경우에 그 남자가 생명일 확률, 그다음에 여자일 경우에 그 여자가 생명일 확률. 그러니까 결국에 써보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게 이걸 거고요. 이거 곱하기 이거, 그게 이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쓸모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 네 개를 더하면 그게 1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계산을 내가 해놨나? 아, 한번 이걸 해보면, 살짝 해보면, 먼저 49% 곱하기 7이니까 0.49 곱하기 0.07이겠죠? 그죠? 플러스 0.49 곱하기 0.93. 이게 남자일 거고, 그죠? 남자가 49, 정확하게 49% 나오죠.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가 51%, 그 다음에 생명이 0.0003가? 이래야 0. 하나, 둘, 그래야 0.4%가 하나, 둘. 하나를 빼야 되나? 잘못했다. 0.5, 잠깐만요. 0.51 곱하기 0.004. 하나, 둘, 그렇죠. 0.004. 그 다음에 여기는 0.51 곱하기 0.99인가요? 곱하기 이게 잘못 쓰면 계산이 잘못돼. 0.51 곱하기 0.9 그래서 0.49 더하기 0.50694는 이게 대충 이게 이제 뭐 소수로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디스조인트 유니온이기 때문에 네 개를 다 더하면 그 일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원욱 이게 선생님, 요 계산기가, 아 요 앱이에요 앱. 계산기는 어디서, 이거 음,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앱인데 어, 이거거든요 아, 이거. 그래요? 그냥 쓱쓱 쓰기만 하는데 계산이 되네요. 쓰니까 계산되니까 좋다. 너무 야. 신기해요. 아, 이거예요. 네. 공유해 주세요. 예, 끝나고 예?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근데 복잡한 계산 안 되고, 뭐 미적분 그런 건 안 되고, 간단한 뭐 아, 삼각함수 그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되면 좋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미적분까지 되면 더 좋죠. 예, 이런 계산할 때는 편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이걸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사실 이건 이제 뭐, 그, 인디펜던트 이벤트하고 직접 관련된 건 없는데, 뭐, 약간 관련이 되죠. 어차피 그 인디펜던트 이벤트도 이 공식을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계속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인디펜던트 이벤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원래 그 probability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F가 일어났을 때 E가 일어날 확률.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E가 F에 그 종속돼 있다는 뜻이죠. E가 일어날 확률은 F와 일어날 확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면 이건 디펜던트란 말이죠. 그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게 같다면 이게 인디펜던트 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F가 일어났을 때 E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E다. 그러면 이 F가 E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E와 F의 관계는 인디펜던트 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F가 일어났을 때 E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E가 일어날 확률하고 같으면 그때 우리는 이 E와 F의 확률이 서로 독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 공식, 이 probability condition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모를 갖다가 P2 곱하기 PF 네, 분모는 똑같고 이렇게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가 일어났을 때 E가 일어날 확률이 P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개의 교집합이 E 곱하기 F 이렇게 써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이게 그 증명 방식이 약간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E와 E와 F의 교집합이 E의 확률과 F의 확률의 곱과 같으면은 그때 우리는 그 E와 F가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E가 일어날 확률과 F가 일어날 확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뭐 이건 제가 이제 다 해놓은 걸 이렇게 그 정리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결국 이 이야기 제가 이제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디펜던트 이벤트 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건데요. 자, 읽어보면 먼저 그 52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습니다. 뽑는데 2라는 이벤트가 뭐냐면 한 장을 뽑았는데 에이스가 나온 거. 52장 중에서 한 장을 뽑아봤는데 에이스가. 그러면 에이스가 4장이겠죠. 이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각각마다 에이스가 한 장씩 있으니까 52분의 4가 이 에이스가 나올 확률일 거예요. 그죠? 그게 2고. 그 다음에 F라는 사건은 뭐냐면 it is a spade. 이게 13장이죠. 그러니까 52분의 13 이게 뭐냐면 랜덤으로 뽑았을 때 여기 스페이드가 나올 확률이고 그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가정하는 게 E와 F 그러니까 이것과 이게 인디펜던트란 말이에요. 인디펜던트인데 그러면 이게 인디펜던트란 말은 뭐냐면 이거하고 다시 말해서 그 정의가 E와 F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게 따로따로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이렇게 곱해주 이 값이 같으면은 두 개의 사건이 다시 말해 이것과 이게 인디펜던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 곱하기 F, 2 곱하기 F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이걸 곱한 게 이거고 이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에이스가 나올 확률이고 이게 스페이드가 나올 확률. 그걸 인디펜던트하게 곱했을 때 그러면 E와 F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냐면 하나를 뽑았는데 에이스인데 그게 스페이드에 해당하는 에이스. 그게 52장 중에 한 장이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이거 두 개를 따로 곱하면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52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게 52분의 1이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스페이드가 나올 확률과 에이스가 나올 확률은 둘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독립적이다. 네, 그런 걸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하고 이 다음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사실 두 개가 따로따로 설명을 하는데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 하나는 그 비디오에서 가져왔고 이건 책에서 가져왔는데 따로따로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연관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주사위가 두 개 있는데 우리가 주사위 두 개를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이 원이라는 이벤트는 뭐냐면 그 두 주사위에 나온 숫자의 합이 6이고 그러니까 이건 거죠. 이거 다음은 6이죠. 1, 5, 2, 4, 3, 3, 4, 5, 1. 그죠? 이게 6이고 그다음에 F라는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 주사위에 해당하는 숫자가 4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4죠. 그러니까 4, 4, 4, 4, 4, 4. 그럼 두 번째에 해당하는 주사위는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죠? 이게.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인디펜던트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인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인디펜던트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P의 F.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그 교집합은 뭐냐면 이게 지금 교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일어날 확률은 36이죠. 그래서 3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이거의 확률 곱하기 이거의 확률이죠. 이것은 뭐냐면 1, 2, 3, 4, 5니까 36분의 5죠. 그 다음에 F는 6개니까 36분의 6이고. 그러면 이게 두 개를 곱해서 이 값이 나오면 인디펜던트인데 두 개를 곱하면 그 값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따로따로 곱했을 때 이게 5, 6을 이걸 따로따로 곱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디펜던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인디펜던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E라는 이벤트가 뭐냐면 첫 번째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가 4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2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 다 4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에서 6까지 나올 거고. 그죠? 이게 이거.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두 개의 주사를 던졌을 때 썸이 그 합이 7이에요. 이전에서는 썸이 6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7이에요. 그것만 달라요. 그러면은 7이 나올 확률이 1, 6, 2, 5, 3, 4, 4, 3, 5, 2, 6,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E라는 이벤트와 F라는 이벤트가 독립적일 것이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독립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확인하려면 probability EF는 probability E 곱하기 probability F 이걸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E와 F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죠. 따라서 3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E가 일어날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36분의 6이죠. 그 다음에 F가 일어날 확률은 1, 2, 3, 4, 5, 6. 이것도 36분의 6. 따라서 이 교집합이 36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의 일어날 확률을 갖다 두 개를 곱해주면 이게 66은 36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36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거죠. 근데 차이는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던졌을 때 여기는 합이 7인 거고, 그죠? 이거 여기서는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이 6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종속돼 있다 그러고 이 문제에서는 독립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어디에서 왜 독립적이고 종속적인지 보이시나요? 처음에 이게 왜 똑같은 문제 같은데 하나는 독립적이고 정식적이고 하나는 정석적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 생각에는 답이 이게 다른 거거든요. 밑에서는 이게 36분의 6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던졌을 때 합이 7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합이 6이에요. 던졌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에서 1까지밖에 안 돼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6이 나오면 7이 돼버리잖아요. 최소값이 두 번째.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제 그 컨스트레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두 개를 던졌을 때 마찬가지죠. 두 개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빵이겠죠.
두 개를 던졌을 때. 두 개를 던졌을 때 5일 확률은 그게 더 작아질 거예요. 확률이. 그죠? 왜냐하면 두 개를 던졌을 때 5가 나온단 말은 첫 번째 던졌을 때 맥시멈이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첫 번째 숫자가 5가 나오면은 두 번째 걸 던지면 저절로 5가 넘어가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를 던졌는데 합이 6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 그 첫 번째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 이건 빼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컨스트레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 재밌었어요. 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계속 그 문제의 반복입니다. 나온 건. 여기서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비디오에서 가져온 건데 이건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족이 그 텔레비전을 소유로 확률이 0.8 이거죠. probability of 텔레비전이 0.8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소유할 확률 probability of car가 1.6이에요. 1.6인데 만약에 텔레비전과 자동차를 소유할 확률이 인디펜던트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지금 이제 힌트를 하나 준 거죠. 인디펜던트란 말은 P 곱하기 P 곱하기 P 곱하기 P가 이 말이죠. 서로 인디펜던트하단 말이. 이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미 그 힌트를 하나 준 거고요. 여기서 두 개가 이제 인디펜던트인데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family owns none of this?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없고 차도 없는 확률. 그게 이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말 드모르간 법칙으로 써보면은 텔레비전도 없고 차도 없고 그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찾으라는 건데 이게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이게 합집합에 대한 그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죠. 이건 뭐냐면 텔레비전을 가질 확률 플러스 자동차를 가질 확률 마이너스 그 교집합을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 합집합의 정의였죠. 이건 그대로.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가질 확률과 텔레비전을 가질 확률이 인디펜던트다는 말이죠. 그건 이 말이다. 이거 같은 거죠.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집합하고 이 둘 간의 곱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대로 써주면 여기 1 마이너스 텔레비전을 가질 확률 플러스 자동차를 가질 확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곱. 왜냐하면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가지지 않을 확률은 뭐냐면 하나, 둘, 8%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되고 이건 이제 그 관계를 약간 좀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개의 관계를 봤잖아요. E와 F라는 것을.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E와 F와 G의 관계, 뭐 이렇게까지도 늘려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 개의 관계가 이게 독립적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 문제를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sequence of five event처럼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5번을 try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뭔가를 5번을 try 하는데 each trial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try 했을 때 그게 성공일 확률이 0.4고 그게 실패일 확률이 0.6이다. 그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no success occur in five trial. 했는데 failure만 나온 거예요. 그것은 failure가 0.6이었죠. 그러니까 0.6을 5번이죠.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 실패, 실패. 그러니까 0.6의 5승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 at least one success occur.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성공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성공인데
전부 다 페일러를 했고 그거에 대한 여집합을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걸 인디펜던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페일러가 다섯 번을 갖다가 다섯 번 전부 다 페일러인데 그거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면 우리가 최소한 한 번은 성공했을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푼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first trial success is 0.49. 나머지는 다 failur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공이고 이게 failure죠. 근데 그 위치는 다섯 번이겠죠. 그러니까 success,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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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ure. 그 다음에 failure, success.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쓸 수 있겠죠. 또 failure, failure, success.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섯 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섯 번은 곱해준 거고 여기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방금 그 문제요. 이거요. 방금 예, 거기서 첫 번째 실험에서 성공하고, 음,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실패할 확률인 거죠. 예, 예. 근데 저도 그 질문이 그걸 나올 것, 구하는 건가요? 또, 예, 예. 질문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약간 좀 워딩이 약간 좀 헷갈리게 써놓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다섯 번을 곱하기 5를 할 꼭 이유.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된다. 그냥 0.6의 4제곱에서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비디오에서는 그대로 가져왔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지금 던지는 질문이니까 뭐냐면 이치 트라이얼 다섯 번을 갖다가 이제 던져요.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지고 근데 이치 트라이얼 그러니까 첫 번째 던진 거, 그다음 두 번째 던진 거, 세 번째 던진 거 그거죠. 거기에서 이치 트라이얼에서 성공을 첫 번째 그 성공을 할 게 확률이 0.4고 그다음에 실패할 확률이 0.6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도, 다섯 번의 시도를 하는데 각각의 시도, each trial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섯 번을 다 했는데 each trial에서 성공할 확률이 0.4고 실패할 확률이 0.6이다. 그래서 그 각각 케이스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케이스에서 성공 실패, 그다음 두 번째에서 성공 실패, 그걸 갖다 다 카운트를 해야 지금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성공한다고 특정이 돼버려가지고, 처음 시도에서 성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이 0.4고 곱하기 0.6에 4승 해버리면 그게 답일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게 답이죠. 예, 그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 비디오에서 본 게, 그러니까 곱하기 여기서 5를 할 이유가 없어.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디오에서 보고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5를 곱해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나. 그러니까 다섯 번을 던지는데 each trial에서 성공할 확률이 0.4고 실패할 확률이 0.6이다.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그거 비디오만 영상만 봤는데요. 예, 거기서는 문제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니요. 첫 번째 시도에 성공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다섯, 음, 이게 문제예요. 10원, 예, 10원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다섯 번을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할 확률. 다섯 번을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아마 그 아, 영상의 문제였던 것 예. 그러면 곱하기 5가 맞는 거죠. 첫 번째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성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쵸?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문제가 좀 뭐라고요? 다시 다른 한 것 번만 얘기해 주셨어요, 토마스 선생님. 그러니까 뭐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first trial이 success라고 되어 있는데, 토머스 머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first가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두 번째에서 할 수도 있고, 세 그렇죠. 번째에서 할 수도 있고,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있고 해서 하여튼 어디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섯 번 해가지고 한 번은 성공한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쏘기로 쳐보면 활쏘기로 이제 관역 맞추는데 양궁 선수라 가지고 한 10점 만점 쏠 확률이 한 0.4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는 첫 번째에 맞추고 다음부터 계속 실패하는 경우인데,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강의 영상에서는 첫 번째만이 아니라 언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번 성공할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WP는 뭐예요? Success WP 어, 0.4? with probability of 그런 뜻인 것 같아요. With with probability. 아, probability.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이 비디오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 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워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5라고 이해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each trial이 있고 그 each trial이 거기에서 success failure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5를 해갖고 이건 그러니까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케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책에서 나오는 문제인가요? 이것도? 이건 비디오에서 가져온 거예요. 책 앞부분. 아, 네. 이거 비디오에서요? 아, 네, 네. 책하고 비디오하고 뭐 비슷한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고. 그냥 넘어가 될까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 오라는 게 거기서 이제 이게 오가 그 5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오 추스 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들어가는 거죠. 다 언제 성공할지 모르니까 오 추스 원이 들어가는 거죠. 성공하는 게 다 첫 번째일 수 있고 어느 것일 줄 모르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에서 오 추스 원이 돼가지고 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O. 지금 네.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네, 예, 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어차피 첫 번째로 선택이 돼버렸기 때문에 음, 네, 오가 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을 거라고요. 네, 예, 예.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 읽고 처음에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것도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좀 복해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 빼는 걸로 하죠, 뭐. 이렇게. 이것도 달라질 거고. 혹시 오창희 선생님이 뭐 제가 저기 지금 방금 강의 다시 잠깐 보고 왔는데 뭐, 그 이게 그 좀 헷갈리게는 그분이 써놨어요. 왜냐면 이걸 다 같이 이렇게 써놔가지고 근데 그 아직 중간쯤에 보면은 이분이 곱하기 5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토마스 뺐어요? 님이 말씀하신 게 예 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저도 이 강의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다시 봤는데 그분이 좀 헷갈리긴 써놓으셨어요. 그 착각하기는 좀 많이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 써놔가지고 거기다가 근데 그 자세히 보면은 그 트릭을 좀 피하면은 그분이 이제 한 말이면 이제 first는 그 곱하기 5를 뺏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토마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 트라이얼이 이제 석세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5 choose 1 해가지고 곱하기 5 해서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선생님이 구하신 건 답이에요. 전체 문제에 대한. 이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곱하기 5를 뺀 게 이제 이 C에 대한 답이고. 이제 그 강의가 조금 이렇게 막 정보를 막 많이 알려주고 싶으시다 보니까 그분이 막 미친 듯이 써놔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문장이. 예, 저도 방금 보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정보들을. 그래서 아마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이게 맞는 답이네, 이게요? 예, 네, C는 그게 맞습니다. 예, C는 첫 번째 게 맞고 네. 구하신 건 첫째다. O를 걸쳐요. 네. 예. 오우 선생님이 결국에는 이제 이해하신 거는 이제 그 답을 애초에 이해하신 거여서 그래서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근데 답을 이해하신 거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네. 예. 저도 이 문제 읽고 좀 헷갈렸어요, 사실. 그럼 이건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시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태 우리가 본 게 뭐냐면 E와 F가 인디펜던트일 경우를 봤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E와 F가 인디펜던트면 E와 F의 여집합도 인디펜던트다.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뭐라 그러지? 따름 정리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따라오는 정리로 코롤러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증명하는 걸 보여주는데 증명 자체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건 지금 이제 아는 사실이죠. 이게 디스조인트 유니언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E라는 것은 E와 F의 교집합 플러스 E와 F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집합 플러스 이거죠. E, F. 그게 E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는 지금 이미 알아요. 뭐냐면 E와 F가 인디펜던트라는 것을. 그죠? 그래서 이 교집합은 이 두 개 각각의 사건에 대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그대로 써준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양변을 갖다가 이걸 빼주는 거예요. 양변을 갖다가.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식이 되겠죠. 이걸 양변으로 빼줬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건 그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probability 2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probability F에 대한 probability.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집합, F에 대한 여집합인 거죠. 이렇게. 여기 써놓고 보니까 이게 이거하고 이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 둘의 교집합이 각각의 사건에 대한 곱집합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E와 F가 인디펜던트면 E와 F의 여집합도 인디펜던트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고요. 이건 내가 뭘 하려고 그랬구나. 이건 이제 이제 예. 여기는 저희가 그 2로 세팅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궁금하더라고. 한번 F로 세팅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F하고 E가 인디펜던트하고 F하고 E의 교집합도 인디펜던트 할까?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F를 중심으로 이제 써본 거예요. 그러면 F라는 것은 F와 E의 교집합 플러스 F에서 E를 뺀 거, 차집합. 그걸 더한 게 F인 거죠. 그래서 그 라직은 이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정보를 하나 줬죠. 뭐냐면 F와 E와 F는 그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이 교집합을 갖다가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그대로고 그죠? 그러면 이 양변에 이걸 빼주는 거죠. 이걸 양변으로 빼주면 이것은 뭐냐면 F에 대한 확률 마이너스 이 둘의 곱집합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F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죠. 분배 법칙.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probability of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probability 2란 말은 뭐냐면 2의 여집합이란 말이죠. 하고 나니까 이거하고 이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집합이 이 곱집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F하고 2의 여집합도 그러면 인디펜던트하다 그것도 이제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E하고 F가 인디펜던트하면 E하고 F의 여집합도 인디펜던트하고 거꾸로 E의 여집합하고 F도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넣어보니까 아마 이것도 성립할 거다. 이제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약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E하고 F 둘 사이의 인디펜던트를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E와 F와 G의 색깔의 인디펜던트 이걸 이제 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앞에서 했던 E와 F 사이의 그 두 개의 확률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E, F, G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가 이제 그걸 이제 보면 자, 이것도 이제 비디오에서 가져온 거예요. E라는 이벤트는 뭐냐면 두 개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합이 7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7이 나오는 것은 1, 6, 2, 5, 3, 4, 4, 3, 5, 2, 6, 1. 7인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7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6해서 6분의 1이라고요. 그게 이제 이벤트 2이고,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첫 번째 주사위가 4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주사위가 4가 나오는 거, 다 4로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 확률은 뭐냐면 첫 번째 주사위가 4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6, 그래서 6분의 1이 되겠죠. 그게 이제 F라는 이벤트고, 그 다음에 G라는 이벤트는 뭐냐면 두 번째 주사위가 3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겠죠. 3이 나오고 첫 번째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나올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6개이기 때문에 36분의 6. 그래서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E하고 F가 이게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이 교집합은 지금 36분의 1이잖아요. 근데 E의 이벤트는 6분의 1이고 F의 이벤트도 6분의 1이니까 두 개를 이걸 곱해주면 이거하고 같죠. 그래서 우리가 E하고 F가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the same reasoning as applied to show E is also independent G. 그러니까 E하고 F의 인디펜던스. 그럼 이게 지금 교집합을 보면 4, 3 이게 있으니까 36분의 1이죠. 그냥 교집합은 36분의 1. 그러면 이거하고 각각의 사건을 갖다 곱하니까 이것도 36분의 1.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인디펜던트 한 거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인디펜던트 한 거 알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것도 인디펜던트 할 거예요. 왜냐하면 3이니까 이게 36분의 1이죠. 교집합이. 근데 F의 확률이 6분의 1이고 G의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이것도 36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하고 이거 인디펜던트, 이거하고 이거 인디펜던트, 이거하고 이것도 인디펜던트, 다 인디펜던트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but clearly E is not independent of FG.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두 개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걸 한번 쓰는 게 낫겠다. 왜 그런지 여기다 한번 써보죠. 그러니까 이하고 어디다 쓸까? 여기다 이하고 이 곱하기 probability. 지금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값이 같이 나와야 이거하고 이게 인디펜던트 하다는 걸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일 확률은 뭐죠? 세 개가 다 일 확률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6분의 1인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PE가 6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E하고 F가 같이 일어날 확률, E하고 F가 같이 일어날 확률도 36분의 1인 거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값은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보면 지금 내가 헷갈리고 지금 내가 좀 해내고 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보이는 방식은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잠깐요. 제가 잠깐 헷갈렸네. 자,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하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E하고 F와 G의 교집합이 서로 독립이란 말은 이걸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G의 교집합이 일어났을 때 E의 확률하고 같아야 이게 독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걸 쓰면은 이걸 갖다가 그대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쓰면 이게 분모가 되죠. 그 다음에 분자는
이게 세 개의 교집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F하고 G가 일어날 확률, 그게 36분의 1이었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 F와 G, 이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36분의 1인 거죠.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게 3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할 확률, E와 F와 G가, 그것도 36분의 1이죠. 왜냐면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 FG가 따로따로 독립이라도 E하고 이 둘 사이에는 그 독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E하고 F하고 G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려면 뭐를 확인해 줘야 되냐면 따로따로 해야죠. 전체가 전체가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페어와이스하게 E하고 F가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E하고 G가 독립적이고 FG가 또 독립적이라는 것을 이걸 다 보여줘야 E와 F와 G가 서로 독립적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세 개일 경우 세 가지 사건의 경우 독립 사건인지 따지려면은 그 세 개 중에 두 개씩이 따로따로 각각 독립이라는 것만 확인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맨 앞에 이것만 확인, 있는 세 가지 전체가 또 안 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더라도 첫 번째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예, 번째까지도 확인해야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그거하고 나중에 약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교집합인 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페어와이스하게 독립적인 거 확인해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4개, 5개로 가면 뭐 제가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대충 추측은 할 수 있겠죠. 4개인 거 독립을 확인하고 3개씩 독립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페어와이스하게 독립인 거 확인하고 그러지 않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직관에 좀 반하는 그런 공식인 것 같아요. 이게 뭐였지? 그 다음에 그래서 E와 FG가 독립적이면 E will be independent of any event formed from FG. 이게 또 이거하고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냐? 자, 보세요. EFG가 세 개가 서로 독립적이면 E는 independent of any event formed. 그러니까 F하고 G로 이루어진 어떤 이벤트하고는 또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합집합. 그러니까 F하고 G의 합집합하고는 근데 이제 독립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걸 보이려다가 제가 약간 버퍼링을 난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교집합이고 여기는 이제 합집합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게 독립적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집합일 때는 독립적이지 않고. 그러면 이게 독립적인 걸 보이는 과정이 뭐냐면 여기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뭐 이제 분배 법칙 써가지고 가운데 이제 합집합이고 E와 F의 교집합 합집합, E와 F의 교집합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그게 각각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세 개의 교집합을 빼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죠. E하고 F하고 G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교집합도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세 개도 이렇게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FG가 다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를 갖다 전체를 갖다가 2로 묶어낸 거예요. 2로 묶어나면 F 플러스 G 마이너스 FG의 교집합.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 그 TFG를 지금 안 해줬어요. 교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 그 이전 공식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게 이거하고 이건 독립적인 걸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이제 여기 써진 거고.
그래서 이게 빠졌네. 이렇게 써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F와 G의 합집합인 거죠. 이걸 쓴 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뭐냐면 이걸 갖다 쭉 전개를 해보니까 이게 여기가 교집합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F와 G가 합집합일 때는 이 합집합이 E하고는 독립적인 사건으로 돼요. 근데 그 이전 공식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교집합일 때는 이 E와 이 둘 교집합 사이가 독립적이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확률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감사합니다. 있나요? 맞습니다. 그 이거 마지막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하나 쉬운 예시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서로 그 모른다는 관계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EFG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모르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E하고 F의 관계도 서로 몰라야 되고 그다음에 E하고 G하고도 서로 몰라야 되고 그리고 F하고 G하고도 서로 몰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셋 다 서로 몰라야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이게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기 좀 드는데 예, 이거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아닌 것 같다면은 예,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냥 제가 그냥 걱정해서 그냥 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저도 그랬고 그다음에 애들도 그랬고 인디펜던스 처음 공부하면은 제일 헷갈려하는 게 그 디스조인트 이벤트랑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이벤트랑 그다음에 디스조인트 이벤트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이렇게 잘 알고 계셨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조인트는 말 그대로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사건이. 그리고 인디펜던스는 말씀드렸다시피 둘이 그 뭐야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고 일어날 때. 그래서 왜냐면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디스조인트 이벤트는 교집합이 없이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딱 보기에는 그럼 둘 다 연관 없겠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음, 실제로 정말 많이 헷갈려합니다 이거. 음, 그래서 구글에다가도 이 두 개 차이 치시면은 많이 나와요 검색 결과로. 애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둘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잘. 그래서 요거의 구분을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좀 덜 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음, 디스조인트 이벤트는 예, 아시죠? 그 공집합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인디펜던스 아까 오너 선생님이 발표하신 음, 그 ENF 아니 그 E하고 N하고 하면 E 따로 N 따로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거 확률이. 예, 네, 그거 두 개의 차이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네, 완전히 그 관점이 다른 거죠, 둘이 사실은. 예, 네, 동시에 일어나냐 아니면은 그 영향을 안 미치냐 그 차이니까. 예, 네, 동시에 안 일어난다고 해서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아까 거예요. 그 주사위 아까 맨 처음에 그 주사위 눈에 합이 7이 나오는 경우랑 6이 나오는 경우가 달랐잖아요. 네, 맨 앞쪽에서 네, 오은 선생님이 신기하다고 했던 거. 네, 참에 이게 알기 전에는 몰랐을 때 신기했는데 알고 나니까 make sense 하네. 예, 이 문제죠. 여, 여기는 합이 지금 6인 경우죠. 두 개를 던져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컨스트레인이 이거는 그러면 두 사건이 공속적이라는 얘기네요. 정석적일 것 같아요. 이것은. 공속적이다. 예, 이건 동시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첫 아니죠. 번째 4가 나왔다는 게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첫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이게 영향을 번째가 줍니다. 4가 나온 게 제가 볼 땐 첫 번째가 사고 나온 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미 컨스트레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공속사건의 뜻이 그 뜻 아닌가요? 공속사건의 뜻. F가 일어났을 때 그 확률이 영향을 준 E가 일어날 때 대한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닌가? 종속사건의 의미 자체가 그렇죠. 사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면 뭐가 여기서는 일어난다. F가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F가 먼저 일어나야 이 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사가 일어났을 때는
그렇죠. 이게 F가 처음에 일어난 일어나는 거고. 거랑 이 원이 일어나는 상관이 게 없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상관이 없군요. 예, 이게 예. 처음에 이제, 인디펜던트니까. 지금 이 사건은 디펜던트한 경우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디펜던트한 경우인데 그렇다면은 F의 처음에 4가 나왔다는 게 이 사건의 확률의 영향, F가 일어났을 때의 조건부 확률이 그 2의 원래 확률과 달라지니까 확률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F가 2에 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디펜던트군요. 근데, 그러면 4가 일어났을 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종속 사건은, 4가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하고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이게 정석 사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네. 하여튼 만약 처음에 4가 일어났다는 것이 어떤 표본 공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왜 달라지게 되는지 뭐라고 이렇게 말이 딱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달라진 게 이것 때문에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이 6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가 던졌을 때 6이 나와버리면 두 번째 주사위는 빵이 나와야 합이 6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그 정속, 인디펜던스를 해치는 그런 정속성을 뭐 어떤 효과를 여기서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로 하기 설명하자면 뭐, 이 그러면 처음에 경우가 의미를 알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계산으로 하면 너무 인디펜던트하지 않다라는 게 너무 명확한데 그냥 계산 없이 의미로 인디펜던트를 생각하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긴 해요. 혹시 뭐 이런 건가요? 이 원에서 처음에 6이 나와 버리면 F가 일어날 일이 전체에서 6분의 1이 아니라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F의 probability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이 원이 첫 번째가 6이 나와 버리면 근데 그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펜던트 6이 나오는 거는 일단 잠깐 보류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 F라는 사건 4가 나왔다는 첫 번째 주사위가 4가 나왔다는 그것이 그렇죠. 그 2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확률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에 했던 얘기대로 돌아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2의 확률은 그 36분의 5죠. 왜냐면 2라는 사건의 경우가 5가지니까 36분의 5였잖아요, 원래. 예, 36분의 5였는데 F라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4라는 첫 번째 4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순간 표본 공간 자체가 6가지로 제한되는 거죠. 그죠? 요 F라는 사건이 6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6개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제 여섯 생각에는 개로 줄어들고, 네, 여섯 그러니까 가지로 줄어들고 그 중에서 4,2만 되니까 6분의 1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건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F는 여기 보면 여기 10이고 여기는 9고 8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F라는 것은 첫 번째 숫자가 4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주사에 상관없이 첫 번째 주사위가 그러니까 그 4. 중에서 그 표본 공간 중에서 4,2만 된다는 거죠. 이 F라는 여섯 가지 중에서 4,2만이 그, 그 이원이 일어나려면 4,2만 되니까 6분의 1로 확률이 바뀌는 거죠. 36분의 5에서. 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랑 그 다음 문제랑 비교해 보면 안 될까요? 그 다음 문제는 합이 돼서 7이 되는 합이 7이 되는 거잖아요. 이 투가. 죄송해요. 제가 이게 7인가요? 인터럽트 했네요. 네, 토마스 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그게 또 이해가 되는데 두 개의 표본 공간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합이 돼서 6이고 밑에 건 합이 돼서 7이니까
그 두 개의 표본 공간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저도 좀 그렇죠. 예, 생각 하니까 맞죠. 예. 네요. 표본 공간이 달라지는 거는 똑같네. 똑같은데 처음에 4가 일어나는 순간에 표본 공간이 달라지긴 똑같은데 이건 어쨌든 똑같죠. 예. 이거는 36분의 6에서 6분의 1로 되니까 똑같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게 하여튼 확률은 같아지네요. 근데 여기도 지금 F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죠? E is the event that the first die 아니네요. comes 아, 여기는 F가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구나. 예, 여기는 예, 바뀌었어요. F가 4가 나올 확률이 2가 4가 나올 확률로 바뀌어져 있구나. 하나는 책에서 그거 가져오고 하나는 헷갈리네. 비디오에서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볼 아, 때는 그러면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정속성을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걸 잠시 내려놓으면 문제가 생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합이 6이라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두 개 주사위에 합이 6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는 그냥 5예요. 6이 나오면 두 번째 주사위가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6이 나오게 합이 6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합이 7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6이 나와도 돼요. 첫 번째 주사위에. 왜냐하면 나중에 2를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36분의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두 개 합이 6이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3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6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인디펜던트 결과를 하면 인디펜던트가 나오고 여기 인디펜던트가 안 나오고 계산하면 그러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두 눈 합쳐서 5개가 5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5가 나온다 그러면 더 작아지겠죠. 5가 그러면 나온다고 해도 역시 6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5가 나오는 경우가 두 개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5가 5가 나오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네네. 5가 나? 그러면 4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죠? 눈에 합이 5가 나오는. 예. 네? 4까지밖에 안 되겠죠. 이것도 그러면 인디펜던트 하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요? 인디펜던트 하지 않게 나오죠. 아, 여기는 4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책에 책, 어, 이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아, 아, 책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합이 6이 되는 거를 가질 그 찬스가 잠깐만요. 그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아웃컴에 의존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제가 한 말이에요. 합이 예, 6이 그거래요. 예. 합이 6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주사에서 맥시멈이 5까지밖에 나올 수 없다는 말이고 합이 5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주사위의 최대값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6분의 4가 되겠죠. 여기서는 36분의 5고 그다음에 이 밑에서는 36분의 6이고 7일 경우는. 왜냐하면 여기가 6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튼 인디펜드 그 정속성 그런 이제 그걸 깨트리는 이유가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이제 생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인디펜던스냐 그 이제 개념적인 거하고는 약간 거기까지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개념까지는. 저는 개념적으로 그 구분이 당연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왜냐면 개념적으로 독립사건이라는 거는 뒤에 F라는 게 붙어도 이게 확률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독립사건의 정의고, 아, 종속사건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종속사건이라고 하니까, 아니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 제가 제 생각해 말은 봅니다. 뭐냐면 영향을 아가 준다는 나왔다는 게 영향을 줬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는 뜻을 음. 그러니까 E가 먼저 일어나고 F가 나중에 일어난다 이런 시간 개념을 배제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F가 늦게 일어나도 이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볼 때는 양쪽이 시간에 상관없이 이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F가 일어났던 게 E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게 종속 사건의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뭐 조건부 확률 E 바 F라고 쓰나요? P의 E 바 F라는 것이 그러니까 F의 그 확률이라는 것이 예. 그게 이 그 P2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P2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종속 사건의 예, 예, 뜻이. 예. 예, 종속 그게 사건, 그러니까 F가 일어나는 순간 F가 일어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그냥 E가 일어난 거랑 다르다는 거는 그게 영향을 줬다는 의미인데 그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줬던가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제 그걸 말은 생각할 수도 뭐냐면, 있지 않아요? 그걸 그 생각해 제, 볼 수 있지 않아요? 제 말은 뭐냐면, F가 일어났을 때 E가 나는 확률, 그게 컨디셔널, 다시 말해 전속성이란 말은 맞는데, 시간이란 개념은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F가 먼저 일어나야 E가 나중에 일어난다.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원래 정의에 따라서 F가 일어난 것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를 생각해 봤던 거거든요. 그거를 고민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예, 사가 저도 일어났다는 게. 답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1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6이 나오면은 그 나머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이 첫 번째 던지는 그 주사위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F도 첫 번째 주사위 던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probability가 정해지는 거니까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조건이 첫 번째 주사위 던진 결과 두 개, 그러니까 E1도 그렇고 F도 그렇고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대한 거니까 두 개가 엮여 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둘이 하여튼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다. 시간에 상관없이 네, 뭐 그 네. 정도로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음, 음. 네, 그리고 그 두 개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그 책에서도 뭐 two events E and F are said to be independent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게 먼저 오고 어떤 게 뒤에 오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그냥 그렇게 적혀 있네요. 표현 방식이 전부 다 E and F are independent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뭐 그러니까 말을 들자면 E is dependent on F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ENFR independent 이게 되게 많이 나와서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자면 그 다음에 E2하고 F 같은 경우는 E2에는 합이 7이니까 이게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진 결과하고 상관없이 probability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하고 디펜던스 여부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E2하고 F의 관계에서는 E2는 지금 여기 표시가 좀 E2하고 F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좀 혼란을 주니까 하나로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E2를 이게 그냥 문제 자체에서 그 사건을 예, 예. 다르게 만들어놔가지고 헷갈리게 돼.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원이 아니고 이제 이원의 조건만 바뀌는 거죠. 아까는 합이 6이었는데 이제는 합이 킬로 네, 됐죠. 예, 치료됐을 그렇게 때. 하면은 칠로 하면은 사실 앞에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거는 바뀌지 않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F였나요? F가 이제 처음에 결과가 4가 나온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 경우에서 이의 경우에서
합이 7이니까 앞에 6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F 같은 경우는 제약 조건이 첫 번째 다이스의 리저트가 4인 경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저 합이 6이었던 경우에는 합이 6이었는데 first dice가 6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퍼스트에이트가 6이 나오는 경우를 왜 생각하는 거죠? 아까 죄송해요. 제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게 합이 6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다이스가 6이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우에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이 원에서 첫 번째 다이스 리저트가 6이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F에서 처음에 나온 그 제약도 첫 번째 그 다이스를 던진 리저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엮여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뭐 6이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에서는 첫 번째 다이스가 1이 나오든 6이 나오든 뭐 다 그 게임이 된다 그래야 되나? 다 그 뭐지? 그 probability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냥 똑같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첫 그러니까 번째가 6이 나오는 걸 왜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합이 6인데 그러면 합이 6인데 뭐 1호 지금 첫 번째가 4가 나온 경우로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6이 나온 걸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럼 이게 거기 그 문제 한번 쭉 그 아까 오은욱 다른-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 그거 한 번만 잠깐만 보여주시면 어떤 거 말이죠?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핵심적인 거. 차이는 그 3,3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은데 3,3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짝이 뒤바뀌는 경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3,3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5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뒤에 거는 이것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5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36분의 5밖에 안 아닌데요?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요? 아니라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이거는 sum of dice가 6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36분의 5밖에 안 나오죠. 3,3 때문에. 3,3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6, 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합이 6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건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던진 게 3 나오고 두 번째 던진 게 3 나오고 두 번째 던진 게 3 나오고 첫 번째 던진 게 3 나오고 이걸 두 번 카운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 저희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한 그걸 번도 카운트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차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걸 그게 한 번밖에 카운트 할 수 없으니까 5개밖에 안 나와요. 뒤에 아니에요. 거는 보면은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은 다른 게 돼서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나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러면 이건 이게 2 다이스 이즈 8 이렇게 됐을 때는 음, 어떻게 될까요? sum of 2 다이스 이즈 7이 아니라 8로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게 지금 4,4 이런 게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토머스 머우 선생님 말씀으로. 그럼 네, 요거를요. 두 개의 합이 8인 경우로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한번 그 다른데 영향을 F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7은 안 나와요, 선생님. 4, 4, 5, 3, 오 선생님, 2. 7은 안 나오죠. 7은 안 나와요. 7은 안 나오죠. 그럼 이게 몇 개가 되죠? F가 이거 2, 빼야 6, 돼요. 3, 5, 4, 4, 5, 3, 1, 6이. 그 2, 하나, 3, 둘, 4, 셋, 5, 넷, 5개가 되는 거네요. 6. 예, 예. 네. 그러면 근데 이것도 지금 인디펜던트가 아닌 거잖아요. 디펜던트죠. 이것도 1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안 이것도 되거든요. 첫 번째 예, 주사에서 1이 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에도 1이 두 번째는 아니구나. 첫 번째 1이 나오면 안 그렇죠. 두 되네요. 번째가 그럼 1이 결국은 나와도 두 개의 합이 7일 때만 인디펜던트가 가능한 건가요? 두 번째도 이렇게 볼 수 1이 있나요? 나오면 안 되네요. 첫 번째도 1이 나오면 안 되고 두 번째도 1이 나오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1, 7, 7일은 빼줘야지. 그러니까 결국 3, 3, 4, 4 그것 때문이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경우는 아, 7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7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7밖에 없다는 근데 거예요. 저 6가지 경우의 수. 그것도 처음에 그 1이 나오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F 같은 경우는 처음에 4가 나온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F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원에서 1이 나와버리면은 이게 F에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다이스의 리절트를 생각하는 거니까 두 저는 개가 엮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의 원이 나오는 경우를 왜 그러니까 생각하는지는 아까 잘. 하나하나 지금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3, 3인 그걸 두 번으로 카운트해야 되냐, 한 번으로 그러니까 카운트. 결과적으로는 그거네. 결국은 경우의 수가 그 합이 7개일 경우에는 6이 나오기 때문에 36분의 6으로 6분의 1이 일단 6분의 1이 돼야만 지금 이게 독립사건이 예, 되는 것 예,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래야지 거기 왜냐면 4를 던지는 경우가 나오는 확률은 6가지 경우 중에 되니까 6가지 중에 이제 결국은 그 합이 6일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가 하나 고정되면 다음 건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경우밖에. 그러니까 6분의 1이 되려면은 그 경우의 수가 6가지인 경우를 따져봐야겠네. 6가지인 경우는 7밖에 없나? 합이 7인 경우밖에? 합이 7인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네. 그래서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보다. 거기에 제약수정까지 생긴 거고, 저도 이제 그거 이제 놔두고 3, 3을 한 번으로 카운트할 거냐, 두 번으로 카운트할 거냐, 그거 문제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매트릭스로 생각을 해보면, 1, 1이 나올 확률 1, 2, 1, 3, 1, 4, 1, 5, 1, 6이죠. 그러니까 2, 1, 2, 2, 2, 3, 2, 4, 2, 5, 2, 6, 3, 1, 3, 2, 3, 3, 3, 4, 3, 5, 3, 6. 이렇게 해서 4, 1, 4, 2, 4, 3, 4, 4, 4, 5, 4, 6 쭉쭉 쓰잖아요. 한 번씩밖에 안 나오더라고, 이게. 이렇게 쓰면. 1, 1, 2, 3, 3, 4, 4, 5. 근데 맞나 틀리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3, 3을, 그 다음에 4, 4를 한 번으로 카운트해야 되나, 두 번으로 카운트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저도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매트릭스를 그려보니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1, 1, 2, 3, 3, 4, 4, 5, 6, 6은.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매트릭스는, 혹시 제가 저, 음, 아까 그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어, 그 만약에 이원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음, 만약에 앞에 뭐랄까 어, 뭐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2하고 뭐 4 이렇게 나오면은 2가 나왔을 딱 시점에 F를 생각하면 F는 그 F의 샘플 공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다이스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원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6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어, 그 첫 2는 안 번째 되잖아요. 다이스를 던졌는데 이 원의 관점에서 6이 나온다는 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이 원이든 F든 다이스는 두 번만 던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다이스는 두 번. 원이라는 거는 합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미 두 번 다 던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합 계산하기 전에 6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2의 개임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2원이 아니라 F 첫 번째를 던졌을 때 6이 나오는 사건을 따로 규정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그, 그러니까, 다이스는 두 번 던지는데 그 안에 게임이 두 번 있는 거예요. E1하고 F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이스를 첫 번째, 6,0 6,0이 예. 됐다. 그래서 6,0이 6을 다 던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F한테도 6 얼마는 사라지는 거죠. 샘플 스페이스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근데 사실 잘 생각하는데,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걸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본 결론은 그거 같아요. F는 6가지 경우밖에 F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합해서 합이 7이 되는 경우가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딱 되네. 예. 6가지가 돼야지만 36분의 6으로 돼가지고 6분의 1이 고정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그 6가지 중에서
고르게 되면 6분의 1, 6분의 1이 맞아야 되니까 확률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합이 7이라는 경우가 예, 예, 경우의 예, 수가 맞습니다. 6가지가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아, 6가지가 되는 다른 합이 얼마가 되는 경우 중에서 그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그 경우밖에 없나 보죠, 아마. 제가 그러니까 이 합이 7이 되는 경우는요. 주사위를 첫 번째 딱 던졌을 때 F게임 관점에서 봐서도 확률상 바꾸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합이 6개 되는 관점에서 보면은 주사위를 한 개 딱 던졌을 때 게임 E1과 게임 F의 관점에서 봤을 때 F도 망가지는 거예요. 확률에 영향이 미치는 거죠. 왜냐면 6이 앞으로 나오는 거는 확률의 그 밑에 샘플 스페이스인가 뭔가 샘플 공간인가 거기에 더할 수가 없거든요. 요게 요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까 그 문제 잠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디펜던트한 문제? 그게 뭐였죠? 주사위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주사위. 네, 이게 그 문제, 문제. 이 문제입니다. 이게 합이 6인 경우. 합이 6인 경우. 이게 저희 조건부 확률 그걸 이용한 그 인디펜던트 공식을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P2 바 뭐 F는 뭐 P2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토마스 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F에 대한 그게 이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뭐 그게 영향을 안 준다. 요렇게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정보가 주는 영향이 없는 거라고도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비 오는 것로 그때 예시를 잠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냐면은 그 주사위를 던지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온 이 4가 그,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친구에 따라서 이제 그 확률이 이제 좀 변하기 시작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첫 번째 저희가 그냥 합이 7인 합이 6인 경우만 일단 생각해 보 그 사실만 좀 보고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지는 이제 한 번씩 제가 생각을 이제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1이 나온다. 첫 번째 1이 나왔어요. 주사위가. 첫 번째 1이 나오면은 저희가 합이 6이 되려면은 그다음 5가 나와줘야 되니까 6분의 1인 거는 맞습니다. 그때.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던진 주사위가 2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가 4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마지막에 이제 뭐 첫 번째 6이 나오면은 아니죠. 첫 번째 6 근데 첫 번째 6이 나와버리면 근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그럼 두 번째는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확률은 없어지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0이 나오면은, 첫 번째 1에서 5 사이가 나오면은 저희가 6분의 1로 동일하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어진 정보가 만약에 0이다. 첫 번째 나왔다는 그 죄송해요. 제 말이 6이라는 사실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확률을 더 이상 썸이 6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7부터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7, 8,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그 F에 대한 정보에 따라서 확률이 변한단 말입니다. 6이 나오면은 저희는 0이 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6분의 1로 다 동일하게 되죠. 확률이.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4로 맞췄지만은 근데 사실 4라고 굳이 안 해도 뭐 5라고 하든 뭐 2라고 하든 뭐 전부 뭐라고 놓든 간에 사실 그거는 큰 문제가 여기서 문제에서는 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크게 보면은 정보의 중요성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 다음 문제, 인디펜던트한 문제는 해보시면은 첫 번째 뭐가 주어져도 어떤 정보가 주어져도 다 6분의 1로 나옵니다. 그냥 전부 다. 네. 첫 번째 이벤트가 그 첫 번째 던진 주사위가 뭐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6이 나오든 전부 다 6분의 1로 동일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정보가 영향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저기 인디펜던트한 겁니다. 그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2가 먼저 일어났을 때 F가 예, 일어나는 맞아요. 실제로 계산해 이거잖아요. 보면은 예. 이거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가 아, 일어났을 5분의 때 1 나오네. E가 일어날 예. 확률은 6분의 1이고, 어쨌든 뭐가 먼저 일어나든 이 교집합 E하고 F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1이고 똑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집합 이건 순서에 영향받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봤던 건데, 이거 보면 이거잖아요. F가 일어났을 때 E가 일어날 확률, 그다음에 E가 일어났을 때 F가 일어날 확률. 이, 이 교집합을 보면 자리바꿈만 일어났지. 그죠? 이거 뭐 어,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서 저희가 그 썸 같은 경우는 이제 0이 나오는 케이스가 뭐라도 하나라도 있으면은 사실상 그거는 인디펜던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0이 나온다는 그 가정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정보에 따라서 양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확률에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이 변한다는 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오늘 내가 뭐 학교를 간다고 해서 뭐 시험을 본다 안 본다 뭐 예를 들면 나 자신에 의해서 내가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는 것에 의해서 오늘 뭐 시험을 본다 뭐 사실 인디펜던트 하겠죠 뭐 시험은 뭐 그런다고 보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만약에 갔는데 어떤 날은 이제 선생님이 괘씸해서 시험을 봐요 나 때문에 그러면 약간 인디펜던트가 되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주사의 첫 번째 그러니까 사실상 주사의 첫 번째 뭐가 나오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그 썸이 중요한 거거든요 썸이 결국에는 그래서 썸이 6인 경우는 저희가 전부 다 첫 번째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든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네. 첫 번째가 1부터 5까지 나오는 거는 다 6분의 1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나올 게 6분의 1로 딱 고정이 되는데 첫 네. 번째에 대한 정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6이 나왔다 그러면은 썸은 무조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6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양이 변하는 겁니다 그때는 네. 그러니까 정보가 영향을 미쳐요 첫 번째 주어진 그 F에 대한 정보가 저희한테 이렇게 그냥 만약에 간단하게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F는 첫 번째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E1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probability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2 같은 경우, 썸이 7인 경우에는, E2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한지 상관이 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뭐가 나와도 되는 거니까. 근데 F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첫 번째의 그 결과에 대한 probability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E2하고 F, 그러니까 썸이 7인 거하고 F 관계에는 얘네들은 인디펜던트하고 그리고 E1의 썸이 6이었던 거는 첫 번째 그 E1에 대해서요. 거기서는 첫 번째 다이스의 리저트가 뭔지가 중요하고 F에서도 첫 번째 다이스의 리저트가 중요하니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디펜던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말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 맞 맞는 이해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 친구도 그래서 이거 같은 아, 경우는 이제 왜 6이라는 예, 걸 자꾸 말씀하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왠지. 음, 이해하셨으면 뭔가 직관적으로 조금이라도 와닿았으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면 저희가 네. 어차피 수학적으로는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대수적으로는 근데 직관이 좀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한참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의에 따라서 접근을 먼저 한 거거든요. 정의에 따라서 4가 나왔다는 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종속 사건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4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나를 그거 가지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온 선생님은 좀 다른 관점에 생각하신 것 같아요. 6이 나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거를 왜 6을 생각하지 하는 걸 제가 저는 그 잘 순서에 상관없이 이게 제약 조건이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그겁니다. 설사 그러니까 설사 결국은 그 4가 나오는 게 영향을 준 거는 맞는데 이제 그걸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설사 이게 먼저 일어났다 하더라도 제약 조건을 이렇게 주면 두 번째 제약 조건을 이렇게 주면 인디펜던트 안 되죠. 설사 이게 먼저 일어났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일어날 사회 제약 조건을 그쵸. 2개를 던졌는데 합의 6이야. 그건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네. 종속 사건인 건 맞으니까. 예, 그게 왜 영향을 주는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라직으로 썸이 합이 8인 것도 똑같은 라직으로 디펜던트 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핏 보기로는 인디펜던트한 경우는 7밖에 합이 7인 경우가 일단 생각하고 그 외의 경우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 이어야지 1, 2, 3, 그래야지 4, 5, 1부터 6까지 6에서 첫 번째가 뭐든지 다 나올 예, 수가 있고 그게 예, 똑같이 돼요. 예.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구성됩니다. 이 정도 근데 이거 할까요? 너무 저 1시간 반 걸렸다. 1시간 반도 더 걸렸네. 이건 그럼 이 근데 정도에서 좀 아까 예,